정년퇴직 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알람은 여전히 새벽 6시에 울렸다. 몸이 먼저 일어났다. 갈 곳은 없는데 몸만 출근을 했다. 그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알람을 끄지 않은 채. 이제 늦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그 사실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퇴직식 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꽃다발도 있었고 케이크도 있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죠. 그는 웃었다. 고개도 숙였다. 모두가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그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명함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쓰던 것. 차장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선명했다. 그는 명함을 한 장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아직은 버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했다. 퇴직 다음 날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점심때쯤이면 누군가는 연락할 줄 알았다. 형, 뭐 하세요? 한번 봐요. 그런 말. 하지만 핸드폰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그는 무음인지 확인했다.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내는 출근했고 아이들은 바빴다. 집은 낮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TV를 켰다. 아무 채널이나. 사람들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자 조금 안심이 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이 필요했다. 그는 단골 카페로 갔다. 2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다. 항상 같은 자리, 항상 같은 주문.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 예전 같으면 이름이나 직함이 먼저 나왔을 텐데. 부장님, 오늘도 같은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그리웠다.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았다. 주변엔 노트북을 켠 사람들, 회의를 하는 사람들, 바쁘게 나가는 사람들. 그는 그 사이에서 할 일이 없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처를 훑다가 내렸다 올렸다. 먼저 전화하기엔 이상하게 자존심이 걸렸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동네 경비원이 들어왔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저씨. 부장도 차장도 아닌 그냥 아저씨. 그는 웃었다. 억지로. 내 집에 있어도 할 게 없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아직 높았는데 하루가 끝난 기분이었다. 그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면 다시 아무도 부르지 않는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받았다. 하지만 광고였다. 통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다. 아, 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게 아니라 회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는 명함을 꺼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천천히 찢었다. 한 장 또 한 장.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고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더 길고 더 외로울 거라는 걸. 한 달이 지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 달이었다. 정확히 30날. 그는 달력을 보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아침이 30번 왔고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다들 바쁘겠지. 그는 스스로를 이해시키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해하면 상처가 줄어든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해는 생각보다 금방 바닥이 났다. 그는 아침마다 같은 옷을 입었다. 출근할 필요는 없었지만 잠옷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면 정말 끝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조심하는 눈치였다. 오늘 뭐 해? 그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다. 그는 그게 더 힘들었다. 아이들은 저녁에나 들어왔다. 아빠. 짧은 인사.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하루의 끝처럼 들렸다. 그는 괜히 집안을 정리했다.
이미 정리할 건 다 정리돼 있었는데도 수건을 접고 신발을 맞춰놓고 리모컨을 닦았다. 누군가 와서 볼 것처럼 그는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다. 화면을 켜고 끄고 또 켰다. 알림은 없었다. 배터리만 조금씩 줄어들었다. 동창 단체방은 여전히 활발했다.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해외에 나갔다. 사진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그는 읽기만 했다. 읽었다는 표시가 남지 않게 조심했다. 형, 요즘 뭐 하세요? 그 말을 기다렸던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예의인 것처럼. 그는 산책을 나갔다. 낮인데도 사람들이 많았다. 다들 갈 곳이 있어 보였다. 빠르게 걷거나 전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햇빛이 좋았다. 그는 그 사실을 조금 슬퍼했다. 이렇게 좋은 날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그는 회사 근처까지 가봤다. 습관처럼 지하철을 탔다가 중간에 정신이 들었다. 그 건물은 그대로 있었다. 사람들도 그대로였다. 오직 그만 없어졌다. 회사 앞을 지나치며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다. 유리문 안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괜히 마주칠까봐. 그날 저녁 아내가 말을 꺼냈다. 당신 요즘 너무 조용해.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늘 하던 말이었다. 괜찮다는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편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다.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생각만 계속 쌓였다. 그는 문득 이 생각을 했다. 혹시 내가 먼저 사라진 건 아닐까? 아무도 내보내지 않았는데 혼자 나온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숨을 멈췄다. 진짜로. 손이 조금 떨렸다. 번호를 봤다. 카드사였다. 대출 안내.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기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는 처음으로 연락처 하나를 열었다. 회사 후배였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내리기를 여러 번. 결국 누르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엎어두었다. 보고 싶지 않았다.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한 달이면 잊히기에 충분한 시간이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정확해서 더 아팠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고요가 더 깊어질 거라는 걸.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곧 그를 어딘가로 밀어넣게 될 거라는 걸. 우연히 만난 사람은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산을 들고 나왔다. 들 필요는 없었지만 손에 뭔가를 쥐고 싶었다. 그는 집 근처 병원에 갔다. 아픈 곳은 없었다. 그냥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었다. 아무 이유 없이 앉아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 대기실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그는 물 자판기 앞에 섰다. 잔돈이 지갑에 없었다. 지갑을 한 번 더 열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다. 아, 차장님 아니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이름이 자신을 부른 건지 잠시 헷갈렸다. 후배였다. 같은 팀이었던 사람. 항상 조금 늦게 오고 조금 먼저 가던 그 후배. 여기서 뵙네요. 후배는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이 그를 조금 아프게 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질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요즘. 그 단어가 막연했다. 그냥 쉬고 있어. 그는 그렇게 말했다. 설명은 붙이지 않았다. 아, 좋죠. 후배는 가볍게 말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다 때려치우고 좀 쉬고 싶다고. 그는 웃었다. 같이. 하지만 그 말은 전혀 같은 뜻이 아니었다.
후배는 자기 얘기를 시작했다. 새 프로젝트, 팀 이동, 요즘 바쁜 일정. 말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역할이었다. 후배는 손목시계를 봤다. 아, 곧 회의라서요. 그 말에 그는 괜히 미안해졌다. 잡아둔 것처럼. 다음에 한번 뵈어요. 후배가 말했다. 그 말은 늘 언젠가였다. 후배는 급하게 자리를 떴다. 그는 혼자 자판기 앞에 남았다. 잔도는 여전히 없었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와 말을 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크게 혼자를 만들었다. 그는 자기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봤다. 생각보다 늙어 보였다. 생각보다 작아 보였다. 차장님. 그 호칭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은 지금도 어딘가에 속해 있구나. 그 사실이 부러웠다. 병원을 나왔다. 밖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는 전화기를 꺼냈다. 아내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말았다.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았다. 그는 벤치에 앉았다. 우산을 옆에 두고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으니 허전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분명히 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과거구나. 그 문장이 정확해서 숨이 막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전화가 울리길 조금 바랐다. 아무 용건이라도. 하지만 울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산을 들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만남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사람은 혼자서도 무너질 수 있지만 누군가를 스치고 나서 더 쉽게 무너진다는 걸. 나는 누구인가?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았다. 침대는 조용했고 방 안은 정적으로 가득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지? 짧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회사에서는 차장님이었다. 책상 위 명함에는 그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었다. 전화번호부에도 연락처에도 그저 한 줄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명함을 다시 만졌다. 찢은 것들이 쓰레기통에 묻혀 있었다.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을 맴돌았다. 사진 속 가족, 아내, 아이들, 친구들. 모든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든 시선은 과거의 그를 향했다. 과거의 그. 회사 안에서 살아있던 그. 누군가의 차장,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아들. 그리고 현재의 그.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 그 질문을 그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던졌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웃음소리지만 낯설었다.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항상 해야만 했던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자유가 막상 찾아오자 숨이 막혔다. 그는 서랍 속을 뒤졌다. 다이어리, 사진, 편지들. 손에 닿는 모든 것이 기억을 깨웠다. 그때 문득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대학교 시절, 첫 직장, 첫 월급, 첫 상사와의 다툼, 첫 사랑의 서툰 고백. 모든 순간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반짝였다. 그는 이제서야 깨달았다. 회사 안에서 살아있던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일 뿐이었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아야 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이 그를 흔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훑었다. 이름들이 줄줄이 눈앞을 스쳤다.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걸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말 한마디에 관계가 흩어질까 두려웠다. 그는 결국 전화기를 덮었다. 손바닥 위에 묵직함만 남았다. 그는 창밖을 다시 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조용히 생각했다.
그날 그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자신과 오롯이 마주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이 되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깨달음이 곧 그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먼저 걸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집에 있기 싫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벽과 가구와 정적이 그를 계속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는 외투를 입었다. 날씨를 확인하지 않았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었다. 집을 나가는 게 중요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다. 생각보다 표정이 없었다. 놀라지도 슬프지도 않은 얼굴. 오히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는 문득 핸드폰을 꺼냈다. 그동안 의식적으로 피하던 행동이었다. 연락처를 열었다. 이름들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나열됐다. 손가락이 멈춘 곳은 회사 후배였다. 병원에서 마주쳤던 얼굴. 다음에 한번 봬요. 그 말이 진짜일 거라 믿지는 않았다. 그는 통화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 내리기까지 오래 걸렸다. 그 사이에 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귀찮아하면 어쩌지. 안 받으면 더 초라해지겠지. 받더라도 할 말이 있을까? 그는 숨을 한 번 깊게 쉬었다. 그리고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그 소리가 집안의 정적보다 더 크게 들렸다. 세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끊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한참을 보고만 있었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지금 회의 중이라 이따 연락드릴게요. 짧은 문장이었다. 예의 바른 문장. 거절도 아니고 약속도 아닌 문장. 그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다. 괜히 말투를 분석했다. 느낌표 하나에 의미를 붙였다. 그 스스로가 조금 우스웠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 완전히 거절당한 건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없었다. 다만 멈춰 서 있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다. 길을 걷다 작은 식당 앞에 섰다. 예전엔 점심시간에 자주 오던 곳. 항상 사람이 많아 기다리던 곳. 문을 열자 사람은 별로 없었다. 사장님이 그를 한번 쳐다봤다. 그리고 물었다. 혼자세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괜찮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다. 사장님이 말했다. 또 오세요. 그 말은 형식적이었지만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밖으로 나왔다.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끝난 느낌은 아니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나를 찾으면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말이 됐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얼마나 느리고 외로운 길의 시작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으로 하루를 살았다. 아침이 왔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눈이 떠졌다.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다. 급할 일이 없다는 걸 이제는 몸이 먼저 알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차 소리, 사람들 발소리, 어딘가로 가는 소리들. 세상은 여전히 바빴다. 그만 빠져 있을 뿐이었다. 아내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식탁 위에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다녀올게요. 점심 챙겨 드세요. 짧은 글씨였다. 하지만 없는 척 하지 않는 문장이었다. 그는 그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괜히 버리기 싫었다. 밖으로 나왔다. 오늘은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는 불안하지 않았다.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렸다.
예전 같으면 초록불이 늦다고 생각했을 시간. 오늘은 그냥 서 있었다. 초록불이 켜졌다. 그는 건넜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자기 발로. 동네 도서관에 들어갔다. 회원증을 꺼냈다. 직함도 회사명도 묻지 않았다. 이름 말씀해 주세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말했다. 아무 수식어 없는 이름. 차장도 부장도 아저씨도 아닌 그냥 이름. 네, 확인됐습니다. 그 말이 조용히 가슴에 앉았다. 자리에 앉았다. 책을 펼쳤다. 몇 페이지를 읽다가 다시 덮었다. 내용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조금 낯설어서였다. 그는 웃었다. 아주 작게. 점심시간. 어제 갔던 식당에 다시 갔다.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다. 오셨어요? 그 말이 괜히 좋았다. 기억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밥을 먹고 계산을 했다. 영수증을 받아들었다. 회사 이름도 부서도 없었다. 그는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명함 대신 이런 것들이 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천천히 봤다. 회사 후배였다. 오늘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밥 한번 하시죠. 그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기다릴 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었다. 현관은 조용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용함이 텅 빈 소리로 들리지는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했다. 나까지 나를 놓지만 않으면. 그날 밤. 그는 불을 끄고 누웠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다.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그저 하루를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했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야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는 오늘만큼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으로 조용히 잠들었다.